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3월 4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시장 간단하게 좀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기술주에 빠진 당신 후회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요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영상이죠. 네. 보실 분들은 오늘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파라다이스, 코스맥스, 진에어, 제주,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인터,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 외의 것들, 뭐 항공, 뭐 여행주들도 그렇고, 그죠? 한번 시장 간단하게 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 이 얘기, 여러분들 부모님 댁에, 제가 이렇게 부모님 댁에 뭘 좀 보일러 대신 놔드리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냥 사두고 기다리면 돈도 되고, 보일러보다 100번 낫죠. 뭐 보일러는 요즘에 뭐 알아서들 떼시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종목들 좀 봐드리기 전에 오늘도 몇 개를 얘기해 드릴 건데요. 그 얘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전날에 0.3 하락했습니다. 자, 얘는 나스닥입니다. 마이너스 2.7% 급락 마감했습니다. 밑꼬리도 없죠. 그냥 꽂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뭘 하나 드렸냐면요.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를 좀 드렸어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물론 10만 좀 넘는 거 상관없고요. 최근에 2월 달 보니까 근래 들어서 한 5만에서 10만 사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럼 보통 한 20만 대 정도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10만 아래로 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세상 이유가 좀 더 빨리 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통 한 10만 명 이렇게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저 이거 꾸준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만 라인이에요. 10만 라인. 최근에는 10만 아래로 해서 5만에서 10만 사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 빨라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7월이 아니라 한 2달 더 땡겨서 5월까지 미국 성인들 모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라고, 그죠?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 30만이거든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죠? 코로나 세상, 포스트 코로나가 빨리 온다는 얘기고요. 그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긴축으로 가는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 물론 당장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거는 어제 그랬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거라고. 하지만 시장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물 또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올랐던 겁니다. 전날에도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사실 2%까지는 뭐 시장에 뭐 큰 충격을 안 줄 것이다.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서서히 오르면 상관없는데 가파르게 온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2월이에요. 2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죠. 왜 그럴까? 아까 얘기해드렸죠. 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대표 기술주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뭐 아직도 기술주들에 그냥 뭐 목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별로 기술주들,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 같은 경우 여기 테슬라부터 해갖고 제가 이렇게 딱 거드렸잖아요. 이쪽 동네는 안 한다고. 테슬라, 물론 여기 GM이나 포드는 좀 예외로 두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뭐 넷플, 그 다음에 여기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라인도 다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저는 안 합니다. 얘들이 꼭 있어야 되나?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죠?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그동안에
코로나 때 피해본 업종군들,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 시장도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보실래요? 코스피는 장중에 쭉 빠지다가, 하지만 매일 보는 변동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멘탈이 깨졌다, 맨날 사고 팔고 네, 오르면 또 오늘처럼 장중에 빠지면 또 떨어지고 또 팔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죠? 이거는 뭐 깨진 건 아닙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표 기술주들, 코스닥의 기술 종목군들, IT 종목군들 있죠.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2차 전지 또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렇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들이 사실 다 좋지 않아요. 바이오도 뭐 이미 좀 그래요.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냐면 1.5% 떨어지다가 900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3000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요, 자, 요거까지, 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내용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가요, 지금 이 8만원대에서 안 깨지기만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솔직히 지금 8만원대 매수해가지고 여기 95,000원 가가지고 수익? 그럴 거 무슨 삼성전자 살 일은 뭐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 수익 낸 분들, 이분들이 보유하시는 거야. 근데 다만 삼성전자는 8만원이 안 깨지고 시장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실래요? 저는 계속해서 기술주들 비중을 줄이라고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은 그래 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반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깨지든지 아니면 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최근에 빠졌으니까 뭐 오늘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이 장중에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전략 호강으로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야 추세적으로 이전처럼 다시 올려놓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술주 비중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기술주는 뭐 매매 영역이나 아니면 주가가 오르면 조금씩 매도하는 쪽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계속 늘려가거나 길게 가는 애들은,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포스트 코로나, 거기에 뭐 중국주들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쭉 한번 점검하겠지만, 사실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를 잘 보시면, 그죠? 네,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를 잘 보세요. 기술주에 빠진 당신 후회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는 일정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바벨 전략 얘기를 드렸고, 이쪽에는 1등 대형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부터 해서 대표 종목군들, 또 거기에 하위 라인 밸류체인들. 근데 이 반대쪽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비중을 이쪽으로 많이 옮겨드렸어요. 이쪽이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애들이에요.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시장 얘기도 덧붙여놨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 댁에 놔드릴 보일러 대신에 놔드릴 주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 있었죠. 뭐 신세계다, 한번 신세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오늘 롯데쇼핑 저 파란색 박스 있죠, 블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시켜드리는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다,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 블럭, 아마 이 종목은 제가 23에서 25만원대 보일러 대신 부모님 댁에 놔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30만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십 여기 16만원, 17만원, 18만원대 놔드리고 그냥 계속 보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흐름이 있어요. 단계. 뭐 우리가 바닥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 밑바닥에 아모레퍼십 보십시오. 옛날에 한 45만원 하던 것이 우리가 16만원, 17만원 때 지금 24만원인데 이 바닥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가장 좋을 때까지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손실이 나서 물려도 좀 기다리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시장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많은 SK하이닉스는 시장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SK하이닉스를 지금도 사고 싶어요. 난 안 사요. 이건 시장에 인기가 많고 관심도 많고 재료도 많고 뭐 슈퍼사이클이 1년 더 갈 것이고 뭐 반도체 부족, 공급 부족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들이 막 많아요. 그걸 반영 안 했을까요? 물론 더 갈 자리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SK하이닉스도 작년 8월달 제 영상을 보시면 가장 밑바닥에서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상 아시죠? 마사지 해주는 거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그죠? 이때는 사람들의 인기가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싸게 살 수 있다라고 그랬어. 바닥에서 사가지고요, 우리가 차근히 수익을 내고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남들이 올려줍니다. 남들이 올려줍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매체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계속 내고, 그죠? 기자들 관련한 뉴스를 계속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OCI 기억하시죠? 난 OCI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OCI 지금 13만원입니다. 여기 6만원대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사서 단계적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재료도 붙고 이런저런 남들이 다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끝이 아닙니다. 13만원대 넘어 14만원대 가잖아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등주하는 애들이 이제 또 올려줄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신세계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모님 댁에 무슨 뭐 이 주식을 가지고 몇 배의 수익을 올리시고 뭐 진짜 인생 역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차근히 매수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물론 싸게 사는 대신에 시장에 인기나 관심은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긴가민가하고 100명이라는 투자자가 있다면 거의 90명은 긴가민가 하죠. 저 주식을 저때 왜 사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좋은 재료도 막 갖다 붙이고, 여기저기 방송이나 TV 전문가들, 증권사 애들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막 올려줘요. 그죠? 단타하는 애들, 별의별 애들이 다 붙습니다. 어떻게? 저 밑에서부터 깔고 앉아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알아두십시오. 저는 사실은 뻔한 승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미아품 같은 거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한 거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그 전에는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얼마? 24만원대 했습니다. 이때도 영상 찾아보세요. 근데 최근에 오르다가 떨어졌어.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디 도망갔나? 안 도망가요. 30만원 초반, 30만원 이 정도 수준에 이제 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 꼭대기에 사지 않았고 꼭대기에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떨어진 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CJENM 한번 보실래요? 네, CJENM. CJENM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샀다, 이거는 손해나고 그러면 바로바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가장 안 좋을 때 샀어요. 주가가 떨어지죠.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뭐 크게 순매수가 붙었어. 어차피 이건 내가 지금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성공하는 종목도 많지만 이렇게 잘 안 풀린 종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건 계속 가져가면 돼. 뭐 신세계 인터넷에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뭐 진에어, 뭐 제주항공, 진에어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 진에어입니다. 제주항공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자. 뭐 내일도 기대가 되겠나요? 미국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쌀 때 사두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릴 주식들은 카지노주입니다. 카지노주. 자, 1번 첫 번째 파라다이스. 물론 파라다이스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돌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죠. 왜? 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사드렸고 13,000원, 14,000원, 15,000원대도 하시라고 그랬고 16,000원대도 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19,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 투자들은 연일 물량을 뺏기고 있고 뭐 이쪽은 지금 연일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 매수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죠? 네. 자, 카지노주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유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코로나 이후 세상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 최근에 어떤 문제 있었냐면 중국 본토에서 마카오 들어가는 거, 그죠? 그거 격리를 해제시켜 버렸어요. 자가격리 해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뭐 카지노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급반등도 보이고 막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포스트 코로나로 볼 수 있고 중국주로도 엮어볼 수 있고 제가 얘기했죠. 시진핑 언제 방한할 것이냐. 전 상반기 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주가가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 더 주목하셔 보셔야 돼요. 이건 흐름이니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이 종목의 수급상하고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파라다이스의 최근 양은 블럭입니다. 자금이 이 밑바닥에서 들어오고 최근에 뭐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한 500억대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대규모 적자입니다. 엄청난 역대급 적자입니다. 작년에 역대급 적자 나왔는데 2021년 올해 작년만큼 적자 나오겠습니까? 적자폭이 줄어요. 이 전망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작년 대비의 올해 적자폭은 줄어듭니다. 주가는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작년에 실적도 주가도 바닥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에 OCI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역대급 적자를 보이다가 대표적으로 업종 대표 성격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 업종을 대표하는 애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거예요. 솔직히 500억짜리, 1000억짜리,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은 그 대표가 어디 사우나 가서 앉아 있는지,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있는지, 맨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뭐야? 한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최악일 때 사는 거예요. 자, 파라다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죠. 그죠? 내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 주가가 과거에 45,000원에 있었습니다. 45,000원에 있던 주가가 2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 2만원대는 이제 안 오는 거, 왜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강원랜드의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똑같습니다. 이 카지노주들은 똑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올해 전략 후광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실적 턴어라운드. 작년 대비에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다. 세 번째, 언제 문을 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 열고 나면 주가가 여기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주가는 미래를 미리 반영합니다. 하반기에는 문 열겠죠. 그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지금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한 가지 있고 호재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폐광기금이라고 있거든요. 폐광기금. 이게 폐광기금이 좀 늘었어요. 얼마? 400억.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갑자기 400억. 폐광기금이 좀 늘었어요. 근데 반면에 아시겠지만 내국인 카지노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독점권을 계속 준 거예요. 20년 동안 독점권을 줍니다. 2045년까지. 제가 주머니 속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주들 많이 올랐죠. 포스트 코로나 많이 올랐습니다. 얘도 뻔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뻔한 승부. 이 종목의 수급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라다이스고요. 이거는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 기관계, 투신, 연기금, 물론 이 외에 투자 주체들이 많은데요. 그 10가지가 넘는 투자 주체별을 다 여러분들이 분석하지 마시고 요 5가지만 보면 돼요. 개인 투자자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대규모 매수가 없던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가와 수급의 변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곡점이 뭐냐? 주가가 떨어지다가 돌아서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수급 계속 메이저 주체들이 팔다가 사들이는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 난 그동안에 계속 팔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나는 이 주식을 매집을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당장 내일 일부를 그런데 가령 20만 주 하루 오늘 20만 주 팔았는데 내일 2만 주 판다고 무슨 큰일 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조절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일단 3만원 이상대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지만 이미 이 우려 섞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GKL.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 한국관광공사의 이 자회사죠. 그죠? 예,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파라다이스하고 강원랜드를 제가 조금 더 많이 밀어드렸어요. 그죠? 더 많이 밀어드렸어요. 근데 이 GKL도 마찬가지야. 돌아서는 자리거든요. 카지노주들. 오늘 GKL의 수급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랑 좀 비슷하죠. 오늘 개인 투자들이 거의 60만 주 근래 없던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과거에는 이 종목이 한 3만원대 있다가 사실은 이 GK라고요. 여기 GKL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가장 큰 악재가 뭐였냐면 이게 똑같이 2018년 중국의 한한령 이게 가장 큰 악재였어요. 근데 이거는 한한령 해제로 가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에서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뭐 GKL, 그 다음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그럼 이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내가 조금 늦었다 하면 강원랜드, 난 조금 푸짐하게 가보고 싶다 그러면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뭐 GKL도 괜찮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영상은 말 그대로 그냥 선물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주머니 속의 선물. 뻔한 승부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네모 박스 구간 뭐 24,000원에서 뭐 26,000원 사이에서 이 주식을 샀는데 얘가 떨어졌다 이렇게 파란색 박스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저를 원망할 분들은 하지도 마세요. 그냥 짜증나니까. 요즘 이게 유행어라고 그러더라고. 네. 자, 그럴 때 조금 추가하면 되고. 왜? 저 꼭대기에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차근히 시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종목으로
신세계로 또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인터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뭐 나중에 그거 팔아가지고 부모님들 백화점에서 좀 뭐 좋은 것도 좀 사드리고, 강원랜드 같은 것들은 나중에 또 놀러 좀 다녀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저는 요즘 시장에서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타하는 사람도 많죠. 이게 말이죠,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단타에서 큰 돈 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만 부산하고 바빠요. 예, 스트레스만 받고. 그리고 이 주식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 조바심 나는 사람들 돈을 뺏어가는 게임이에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조급하고 조바심 나고, 조급하고 조바심 나는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 많이 잃을걸요. 그때 제가 그랬죠. 그냥 차근히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라고. 바닥주들은. 그죠? 여유 있는 사람이 조바심 나는 조급한 사람들의 돈을,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뺏어가는 것이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가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통해 방송에서도 좀 공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 부탁드리고, 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